안녕하세요. 남성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2067년 대학생들이 65세가 넘는 그 시점에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넘는 노인 인구가 46.5%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46%, 세계 1위의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도대체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은 전체 가구 수의 10%가 넘는 집들이 빈집입니다. 다 버려진 집입니다. 또한 일본은 성인 기저귀가 아기 기저귀보다 더 많이 팔려서 시장이 역전된 상황입니다. 일본은 빈집이 많아져 지방에서 월세를 전혀 받지 않는 집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재산세나 집 유지 비용이라도 좀 아끼기 위해서 집을 무료로라도 세놓겠다고 합니다. 도쿄에서도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죽으면 자식들이 그 집을 세를 놓아야 되는데 세도 놓지 않고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그저 방치해서 10집 중 한 집이 빈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2067년이면 이제 퇴직할 나이죠. 인구의 절반이 노인입니다. 젊은 한 사람당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데 그때 근로자들은 자신의 수입의 30%가량을 4대 보험으로 넣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20, 30% 세금을 또 내야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약 5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있다면 200만 원 정도만 자기 호주머니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계속 일하고 싶겠습니까? 학생들 얼굴이 다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한 학생을 지목해서 물으니까 한국을 떠나야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남은 사람들은 더 무거운 짐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자, 일할 사람이 계속 국외로 떠나면 이제 수입의 40%를 4대 보험으로 내고 30%를 세금으로 내면 자, 여러분 손에는 이제 3분의 1도 남지 않을 겁니다. 월 500만 원을 벌면 한 150만 원 정도 손이 쥐겠죠. 자, 여러분 계속 일하겠습니까? 제 수업에서 아무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예측하면서 전문가들이 온갖 우려를 나타내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정말 일어날지 생각해보는 사람이 드뭅니다. 전문가들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예측은 많이 하는데 한 가지 빼놓은 사실은 사람들이 아무리 부담이 늘어나도 이민을 가지 않고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아무리 늘어나도 계속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부는 우리 노후는 국민연금이 보장해주고 아프면 국민건강보험이 지켜줄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학생들이 퇴직할 나이에 이미 곳간이 비입니다. 그래서 적립금은 없고 가입자들이 내는 돈으로 수급자에게 계속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쓸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아니, 누가 노예도 아니고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 70%씩 계속 국가에 갖다 바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인구 구조로는 국가 부도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없을까요? 유일한 해결책은 이민입니다.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지셔서 지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려면 애를 더 낳든지 외국에서 수입하든지 해결책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를 더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인데 어떻게 이게 2배로 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길은 수입밖에 없습니다.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20년 동안 1000만 이상의 인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국가 부도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한 해 50만 명씩 이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고 싶으면 여러분 그냥 농촌을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이미 농촌들은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구 절반이 60세가 넘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농촌인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밭일하고 일하면서 자급자족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 유입은 거의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시집 온 아가씨들이 들어와서 젊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들 인구가 이미 외국인 인구가 전체 농촌 인구 10%가 넘습니다. 앞으로 한국 전체 사회가 이런 농촌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겁니다. 문제는 농촌이야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해도 농촌 노인들이 자급자족해서 농사 짓고 먹고 살면 되는데, 도시의 노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뭐 부자 노인들이야 집 팔아서 먹고 살겠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절반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그나마 건강한 노인은 그나마 의식주만 해결이 돼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픈 노인들입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병원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구가 계속 급증합니다. 이들을 간호할 인력조차 태부족입니다. 젊은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급증합니다. 특히 아픈 노인은 계속 증가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이 2019년 대비 2067년에는 5배가 늘어납니다. 5배. 의료보험 재정도 문제지만 아픈 노인을 간병할 간병 인력 부족도 매우 현실적인 큰 문제가 됩니다. 일본은 간병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현재 베트남이나 등등 동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에는 학원을 차려서 그 젊은이들 일본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일본에 와서 간병인으로 일을 합니다. 젊은 인구가 부족해지면 돈과 인력 모두가 노인 인구 생존의 절대절명의 문제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해외 인력을 대규모로 수입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나면 영주권을 주고 한국 사회에 계속 남아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한국이 국가 부도를 맞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